새벽 안개 낀 싱가포르 항만을 떠나는 벌크선 한 척을 떠올려 봅니다. 컨테이너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고 석탄, 광물, 곡물을 싣고 다니는 아주 전통적인 해운 비즈니스의 배입니다. 근데 이 배 위에서 탄소를 바로 포집해서 팔고 그걸 디지털 탄소 자산으로 만들어서 금융상품처럼 굴리고 여기에 AI 플랫폼까지 얹어보겠다고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나스닥 티커 HTCO, 하이트렌드 인터내셔널 그룹입니다. 예전 이름은 캐러벨 인터내셔널 그룹이었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회사가 10배 간다 급의 떡상 테마주인지 아니면 이건 그냥 공부용으로만 봐야 한다 쪽인지 여러분이 직접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서 나는 이 회사 포트폴리오의 최대 몇 %까지 태울 수 있다. 아예 못 태운다. 숫자 하나 골라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과거부터 천천히 짚어볼게요. 이 회사의 뿌리는 아주 클래식한 벌크선 해운입니다. 석탄 광물 같은 벌크 화물을 중국 동남아 주변으로 실어 나르던 회사 캐러벨 인터내셔널 그룹이 출발점입니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직원 수는 아직 수십 명 수준. 규모만 보면 굉장한 대기업은 아니고 작은 배에 몇 척 굴리면서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회사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름을 하이트렌드 인터내셔널 그룹으로 바꾸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오션 테크놀로지 기업이다. 해운 회사에서 바다 위 탄소 데이터 금융까지 한꺼번에 먹어보겠다고 선언한 거죠. 숫자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이트렌드의 매출은 약 1억 820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약 13% 이상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약 230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예전에는 적자를 내던 회사였는데 해운 본업 규모를 키우면서 일단 돈은 벌리는 구조로 돌아선 겁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속도가 더 붙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 상반기 매출은 약 1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 전년 동기 대비 18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선박 운항 일수는 약 950일에서 3,400일 이상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고 밝힙니다. 정리하면 해운 본업은 지금 볼륨 키우면서 돈 버는 쪽으로 예쁘게 돌아가는 중 이 위에 새로운 스토리를 얹으려는 상황입니다. 그 새로운 스토리의 첫 번째 키워드는 Onboard Carbon Capture, 선박 탄소 포집입니다. 하이트렌드는 자기네 배에 탄소 포집 장비를 다는 그림을 공개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선박이 연료를 태우면서 배출하는 배기가스에서 CO를 바로 뽑아서 포집하고 이걸 저장 운송 판매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 크레딧과 디지털 탄소 자산까지 만들겠다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장비 하나 달아줄게요. 수준이 아니라 OCC 설계 시공, 포집된 CO2의 저장 운송 처분, 그걸 기반으로 한 탄소 크레딧 발행과 자산 운용,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팔겠다고 나선 거죠. 전 세계 탄소 포집 저장 시장이 향후 연평균 2자릿수 성장률이 전망되는 분야라는 점을 생각하면 해운 쪽 OCC는 아직 초기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틈새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이트렌드계의 최근 가장 자주 반복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는 디지털 탄소 자산 관리 플랫폼 회사다. 회사 발표와 공시를 보면 대략 이런 로드맵입니다. 첫째, 해운 본업을 키워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을 만든다. 둘째, 선박 탄소 포집과 탄소 크레딧을 디지털 자산 토큰화 암호화폐, 준비금 같은 영역과 연결한다. 셋째, 결국 우리 배에서 포집한 탄소와 데이터를 디지털 탄소 자산으로 쪼개서 굴리는 플랫폼까지 간다. 바다 위에서 나온 탄소 데이터를 육지의 데이터 센터와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야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이런 느낌도 들죠. 이거 해운 탄소 포집 디지털 자산 크립토. 좋아 보이는 단어는 다 갖다 붙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회사는 사람보다 스토리만 앞선 테마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 디테일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도 잠깐 보고 갈게요. 2025년 초 회사는 새로운 CEO와 감사위원장 인선을 발표합니다. 현재 CEO는 A. 식수안, CFO는 지샤. 이사회 쪽도 꽤 공격 꾸미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미국 정치권 인맥을 가진 크리스토퍼 닉슨 콕스가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했고 6월에는 미국 중국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빌 아연 비수가 독립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운, 탄소 비즈니스에 미국 자본시장과 정책 인맥을 끌어올 수 있는 브릿지를 의도적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런 보드 구성, 신뢰도 플러스 요인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스토리 포장용으로 보이세요? 이 부분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자본시장 스토리로 넘어가 보죠. 하이트렌드는 2025년 중반 나스닥에서 최소 1달러 미만 주가로 30거래일 이상 거래되면서 상장 요건 위반 통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꺼낸 카드는 1대 25 역분할입니다. 25주를 한 주로 합치는 구조였고 이 조치 이후 발행 주식 수는 크게 줄고 명목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역분할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회사들이 상장을 지키려고 쓰는 방어 카드에 가깝죠. 하지만 회사는 동시에 완전히 반대 성격의 신호도 같이 보냅니다. 2025년 8월 500만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우리가 우리 주식을 직접 사들이겠다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8월 말에는 나스닥으로부터 최소 입찰가 요건을 다시 충족했다는 공식 통지도 받은 상태입니다. 정책 환경도 이 회사에 우호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미국과 중국이 일부 301조 관세를 중단 완화하는 발표를 합니다. 하이트렌드는 바로 보도자료를 내서 이 조치가 미중 항로 해운 사업과 주주 가치에 직접적인 호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직전에 나온 미중 항만 비용 관련 정책 변화에 맞춰 운영 전략을 조정했다는 공시도 있고요. 정리하면 이 회사는 정책 변화, 운임 비용 구조 변화, 사업 전략 조정, 이 루프를 꽤 민감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도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회사는 최대 4억 달러까지 발행 가능한 복합증권 쉘프 등록을 냅니다. 그리고 11월 7일 최대 2천만 달러 규모 전략적 파이낸싱 계약 중 첫 번째 트렌치로 300만 달러를 클로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런트나 옵션 없이 보통주만 발행하는 구조였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개발, 탄소 자산 관리 시스템, OCC 비즈니스 확장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상장 유지도 지켰고 자기 돈으로 자사주도 사고 밖에서 새 돈도 끌어왔고 이 돈을 AI 디지털 탄소 플랫폼에 쓸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25년 12월 10일 미국장 기준으로 HCO 종가는 약 12달러 초반, 12.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년 전 1달러도 겨우 지키던 주가가 역분할 이후 정책 이슈, 스토리, 자금 조달이 겹치면서 두 자릿수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자체는 아직 수억 달러 미만 수준의 소형주이고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 하루에 10에서 20%씩 움직이는 날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여러 리서치 사이트에서는 재무 레버리지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리스크가 높다 쪽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묶어볼게요. 하이트렌드 인터내셔널 그룹 HTCO는 전통적인 벌크선 해운에서 출발했고 해운 본업은 2024년 기준 1억 달러대 매출, 흑자 전환, 2025년 상반기에는 운항 일수와 매출이 2배 이상 뛰어오른 회사입니다. 그 위에 선박탄소 포집 OCC, 탄소 크레딧 디지털, 탄소 자산 플랫폼, 암호화폐 준비금 토큰화 같은 금융 실험을 한꺼번에 얹으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1대 25 역분할로 나스닥 상장 유지, 500만 달러 자사주 매입, 4억 달러 쉘프, 300만 달러 1차 파이낸싱, 미중 관세, 항만 정책 변화에 맞춘 전략 조정까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리스크를 아주 간단히 갈라보면 이렇습니다. 기회 쪽은 해운 탈탄소 디지털 탄소 자산이라는 상당히 희소한 조합을 들고 있고 탄소 규제가 강해질수록 OCC와 탄소 크레딧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또 해운 본업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최소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스토리만 있는 껍데기는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여전히 아주 작은 소형주라는 점, 역분할을 했다는 건 그 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강한 신호라는 점, OCC와 디지털 탄소 자산 비즈니스가 규제, 회계, 시장 수요 측면에서 아직 실험 단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평균 거래 대금과 유통 주식이 많지 않아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동성이 미친 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이 티커를 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렌드 HTCO는 바다 위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그걸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으로 굴리겠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스토리를 가진
해운 탄소 포집 디지털 탄소 인프라 소형주입니다. 배당받아서 편하게 들고 가는 안정적인 해운주는 아니고 포트폴리오 한쪽 끝단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 실험해 볼 법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테마주에 더 가깝습니다. 이 영상에서 정리한 내용은 기업 구조와 숫자, 리스크를 같이 살펴보기 위한 정보 공유일 뿐이고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각자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HTCO 같은 종목을 포트폴리오 어디쯤에 둘지 댓글에 한 줄로 적어주세요. 0% 그냥 공부용 케이스 스터디다. 1% 이내 소액 실험은 가능. 3% 이상 나는 이런 하이 리스크도 즐긴다. 이렇게 본인 기준을 짧게 남겨주시면 서로의 리스크 감각을 비교해보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인프맵 기억하시죠? AI 인프라, 에너지, 해운물류, 디지털 자산까지 세계 시스템을 하나의 지도처럼 그려보는 그 그림요. 오늘은 그 인프맵에서 HTCO를 해운 탄소 포집 그리고 디지털 탄소 자산 축에 어디에 꽂아둘 수 있을지 영상 말미에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프맵 전체 버전은 채널 커뮤니티와 재생 목록에도 계속 업데이트해 둘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형 해운, 탄소, 인프라 회사부터 거대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반도체까지 세계 시스템 뒤편의 인프라 지도를 여러분과 계속 같이 그려 나가 보겠습니다.